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5일 오후 1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시작부터 아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6살 이준석 씨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 30%대의 지지. 그리고 두 번째가 나경원, 주호영 이렇게 이어지는데, 주호영, 나경원 합쳐도 이준석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정당,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는 보수정당 대표로 36살의 당대표가 출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일종의 유쾌한 상상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유쾌한 반란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이 지금 아주 날선 공방이라고 그럴까요? 날선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시끄럽습니다. 근데 시끄러운 것도 나쁜 의미에서 시끄러운 게 있고 좋은 방향으로 시끄러운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좋은 방향으로 시끄럽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대놓고 유쾌한 반란을 기대한다면서 이준석 씨를 지지하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그런 태도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 다선 그리고 원로그룹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이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홍준표 씨가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한때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안타까운 몸부림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이 중차대한 시점에 또다시 씨름정당이 될 수는 없죠. 모두들 힘내십시오. 도탄에 빠진 국민들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바람일지 태풍일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진석 다선 의원입니다. 최다선 의원이죠, 이분이.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이번에 당대표로 출마하려고 하다가 접었습니다. 이분도 이런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노장들아, 기죽지 말자, 이런 뜻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썼네요. 19살 더 많은 필 미켈슨이 브룩스 캡카보다 드라이버 거리를 더 내면서 PGA 메이저 대회에서 최고령 우승을 했다. 경륜이 패기를 이겼다. 노장들아, 기죽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까지 등장해가지고 오늘 TBS 라디오의 그 말썽 많은 김어준 뉴스 공장에 또 출연해가지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건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수혜를 보고 있지만 고민도 많을 것이다. 대선 관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경륜이 없이 할 수 있겠는가? 물론 나이로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옛날에 영국의 에드 밀리밴드라고 하는 39살짜리 당대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이 정권을 잡는 데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영국의 당대표와 이번에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준석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은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를 당내 경선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운동을 지휘하게 되는 거죠. 정세균 씨는 이렇게 또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력을 하나로 집중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장유, 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은 그보다 더 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결론이 또 민주당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쪽으로 가네요. 전효옥 씨가 절묘하게 표현한 바에 의하면 이준석 씨가 당대표로 당선되는 순간에 민주당은 늙은 당이 되어버리고 낡은 당이 되어버리고 송영길 대표도 늙은 대표가 된다. 보수가 젊음을 그는 가져간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와 같이 맥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대표는 김웅, 김은혜, 나경원, 홍문표, 윤영석,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8명이 나왔는데 오는 25일에 비전 발표회를 가진 후에 26일에서 오는 25일이니까 오늘이네요. 26일, 27일 이틀간 당원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 방식의 예비 경선 투표를 거쳐 5명으로 5명으로 압축을 하고 5명이 6월 전당대회까지 약 2주간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전당대회에서 11일 전당대회에서 뽑는데, 그때는 이게 본경선인데 현재로서는 당원 투표 70% 반영하고 여론조사 30%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원 중에서 경상도가 많다고 합니다. 경상도가 반 이상의 당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도에 기반이 강한 주호영 씨가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요사이 상황이 혁명적 변화인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7일 선거 자체도 그 결과도 혁명적이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정치 변화의 추동 세력이 누구냐 하면은 2030 그리고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표반만 가지고는 당선을 장담할 수가 없다 이거죠. 2030 중도를 잡는 사람이 대세를 잡는 것이 되는데, 현재로는 2030 중도에서 이준석 씨가 매우 강합니다. 특히 이준석 씨가 문제인식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어느덧 이 남성 지지 세력, 거기는 나이 많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2030은 물론이고 2030 남성 플러스 보수적 남성의 지지 기반까지 지금 확보했으니까, 이게 홍준표 씨가 말한 대로 스쳐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 아닐 수가 있고, 한국 정치판을 뒤흔드는 태풍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6월 11일까지 아주 흥미진진 사람들을 재미있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정치가 국민들을 재미있게 만들면은 그렇게 만든 사람이 대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합니다.